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누군가가 새로운 걸 제안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진짜 짜증나는 건 이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딱히 설명도 못 하고요. 그래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거나 한마디라도 해야겠다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아이디어 킬러에 가깝죠. 쉽게 말하면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고요. 원래 모르는 거랑 안 되는 건 분명히 다른 건데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느낌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회사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들이 예산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정말 힘들어지죠. 시어머니처럼 모든 일에 관여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들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게 쉽지가 않죠. 왠지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말이 습관이 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안 된다는 말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불법이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진짜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모르면서 함부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확인이나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보통 꼰대거나 능력 없는 선배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이들은 대안이나 아이디어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뭘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베스트란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이들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모두 귀찮아합니다. 새로운 걸 하려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피하는 거죠. 솔직히 하기도 싫고요.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새롭게 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일만 하나 늘어날 뿐이죠. 하던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이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기 싫어합니다. 특히 회사 관련 일이라면 뭐든지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죠. 아니면 무능력해 보이니까요. 그러니 몰라도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저 그거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그건 안 돼요 라고 포장하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해본 적도 없고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거고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직장 생활의 지혜일 수도 있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고정관념으로 꽉 차서 변화 자체를 싫어합니다. 익숙해진 기존 방식이 있으니까 새로운 변화는 무조건 거부하는 거죠. 자칫하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내 영역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싹을 확실히 자르는 거죠. 나만의 기득권을 지켜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조직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맥이 풀리고 조직의 분위기는 어차피 안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고요. 새로운 변화나 도전은 사라지면서 기존의 방식이 계속 강화되죠. 그러면서 조직이 점점 망가지는 거고요. 그러니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죠.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해보자는 의욕까지도 죽이니까요. 이들을 방치하면 조직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는 성장이 멈춘 꼰대 직장인들에게 희망퇴직을 제안하는 거죠. 회사에 있으면 오히려 손해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모르면 모른다는 말을 못할까요? 사실 이건 조직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니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담당자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만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들어봤다면 엄청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이런 조직 문화에서 일하다 보면 모른다고 말하는 자체가 약점이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모른다고 말하면 무시를 당하지만 안 된다고 하면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아는 척을 해도 검증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요. 그러니 몰라도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훨씬 프로답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감과 용기의 영역이거든요.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죠. 이들은 모르면 모르는 거고 다시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들이 프로다운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틀린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거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엔 검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뢰는 사라지는 거고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 걸리거든요. 어쨌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러기에 함부로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는 거고요. 이들은 안 된다가 아니라 뭐든 도와주려는 입장인 경우가 더 많고요. 괜히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습관처럼 하고 있는 안 된다는 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겁니다. 그냥 3초 정도 침묵해 보는 거죠. 입에서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막연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알고 말하는 건지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직장 생활이 확 달라지고요.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노 같은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 실수도 줄어들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효과는 100%죠. 솔직히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직장 생활의 50%는 먹고 들어가고요. 안 된다는 말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모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원래 모르면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모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상한 걸 당연하게 하는 중이고요. 그러니 안 돼요 라는 말 대신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물론 맡은 업무에서 모르는 게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모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베스트죠. 직장 생활은 모를 수는 있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함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안 된다는 말을 줄이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 안 된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느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예상되고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면 안 된다는 말은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감정인 거죠. 업무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칫하면 고정관념으로 꽉 찬 꼰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제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자칫하면 잘 모르면서 망칠 수도 있거든요.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가능성이 닫힐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그러니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안 된다는 말보다 100배 낫거든요.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인정받는 거고요. 그러니 내가 그동안 안 된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다면 오늘부터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요. 몰라서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알면서도 계속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능력임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회사 선배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